어느새 20%에 육박하는 사전투표율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저 사전투표율이 문재인 후보에게만 유리할까요? 이 어제부터 시작된 사전투표가 현재 16%를 넘어서 20%에 다다르기 직전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누가 조금이라도 더 유리할 건지 이제부터 하나씩 분석해 볼 텐데요. 이 고 박사님, 네. 벌써 700만 명이 넘었는데 이렇게까지 열기가 뜨거워진 이유 뭐라고 봐야 될까요? 우선 이번 선거는 국정농단에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이렇게 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어쨌든 이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루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촛불 민심에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 투표장으로 이렇게 온 것 아닌가. 특히 젊은 층들이 많이 투표장에 지금 사전투표에 왔다고 보는데 저도 어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만 제가 강남에서 살아서 그런지 거기는 또 노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번에 TV 토론 이런 것을 통해서 후보들에 대한 관심도 아주 높아졌고 또 다섯 후보 모두가 이 사전투표에 대해서 아주 뭐 특별 영상까지 만들어서 독려를 하고 있고 특히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25%가 넘으면은 사전투표가 넘으면은 홍대 앞에서 프리어그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하시면서 뭐 연휴 기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전투표에 나서고 있는 것 같아서 뭐 20%대는 충분히 육박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정확히 19.7이니까요. 이제 5명 중에 1명은 벌써 어제 오늘 이 시간까지 벌써 사전투표를 마친 겁니다. 예. 제가 좀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게요.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말이죠. 호남과 대구 투표율이 극과 극이라는 겁니다. 이제 방금 전에 확인해 본 결과 전라남도가 투표 1위고 대구는 가장 낮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 민심이 도대체 어떻길래 그런지 직접 들어봐야겠습니다. 먼저 대구를 가봅니다. 대구 경북 취재본부의 이건효 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대구입니다. 이 마음 갈 곳 잃은 보수층이 투표를 아예 안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3일 더 지켜보고 한다는 겁니까? 뭐, 투표를 안 하겠다는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 전국 평균이 19.7이고 대구가 2시에 있는데 16.74% 해가지고 뭐 큰 차이는 아닌데 예. 이 대구가 가장 낮다는 그 상징성 때문에 우리 그 앵커도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경북은 21%한 2% 높고 예. 근데 이게 대구 유권자들이 지금 올해 이번 그 대선 판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만큼 확신이 좀 떨어지는 분위기를 반영한다고 보이는데요. 예. 오늘도 주위에 물어보니까 뭐 9일날 하지 뭐 이런 대답을 많이 일단 들었습니다. 아하. 이거는 아마도 가능성은 낮을지 모르지만 혹시나 8일까지 어떤 근데 이렇게 단일화라든지 어떤 이 대선 판세에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 변수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도 거기 결부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있든 없든 지금 이렇게 좀 이렇게 확실히 떨어지는 대선판에 대해서 어떤 저울질을 하면서 투표를 해야 될까 하는 것은 9일 아침에 투표장에 갈 때까지 저울질을 하는 유권자가 굉장히 많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런 분위기가 많이 감지됩니다. 아하. 예. 본부장님 그런데 홍준표 후보가 왜 TK 지역에서 80%만 밀어주면 나 청와대 간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전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 걸 보면 저희가 홍준표 후보에게 조금 불리하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80%라고 하는 그것은 홍 후보 측에서의 그런 기대감은 기대감을 높게 갖는 건 좋겠죠.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제 80%를 했으니까 아마 거기에 준해서 화끈하게 밀어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보이는 것 같은데, 주변에 보면 홍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준비된 후보라든지 이런 느낌은 좀 유권자들이 덜 가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뭔가 문재인 후보를 좀 견제할 수 있는 어떤 보수 후보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어쨌든 현실적으로 홍 후보 지지를 통해서 보수 표심을 표출하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듣는데요. 예. 이런 면에 봤을 때 지금 사전투표율보다는 9일 실제 투표에서는 홍 후보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어떤 지지라든가 이런 게 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주변에 보면은
홍 후보의 당선 여부를 떠나서 어떤 대선 이후에 어떤 전국을 견제하고 균형을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도 좀 보수 후보가 좀 득표를 많이 하면 좋지 않겠냐는 그런 전략적인 생각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그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홍 후보의 지금 사전투표가 놓고 나는 게 홍 후보에 대해서 꼭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이렇게만 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일 동안 더 지켜볼 수 있는 TK 민심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대구경북취재본부의 이건효 본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구였습니다. 네, 대구를 가봤는데 가장 낮은 대구를 갔다면 이제 27%로 지금 그 평균 그 전국 사전 투표율보다 무려 한 7%가량 높은 이번에는 전라남도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예. 정수호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광주입니다. 본부장님도 사전 투표를 하셨는지요? 저는 아직 사전 투표를 하지 않았지만 지역의 뜨거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 광주 그리고 전라남도가 사전 투표율이 높다고 봐야 할까요? 아무래도 그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이제 호남표를 얻기 위해서 협투를 벌이는 이런 선거 양상을 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역에서는 10년 만에 이제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감 이게 가장 크죠. 그리고 이제 각 당의 이제 사전 투표 동료에게 적극 나선 것이 높은 사전 투표로 이어진 것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보수층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로 이렇게 결집하면서 야권 성향 호남 민심을 자극한 이런 것도 한 원인이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현재 투표일 추이로 보면요. 오늘 오후 6시 마감되는 광주 전남 지역의 사전 투표율은 한 40%까지 예. 육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미리 다들 하시는군요. 예. 예, 본부장님. 그렇습니다. 예, 그럼 솔직하게 뭐 40%까지 육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네. 후보한테 유리할까요? 안철수 후보한테 유리할까요? 글쎄요. 어려운 말씀인데요. 물론, 이제, 호남에서는 역대 대선을 보면, 뭐, 전략적, 선택의 투표를 반영됐었죠. 뭐, 15대 대선 때는 뭐, 김대중 후보에게 97%, 뭐, 16대 때는 노무현 후보에게 95% 이렇게 삭제를 했는데요. 이번 선거에서는 문재인, 안철수 두 야권 후보가 이제 격돌을 하면서 지역의 이 표심 변화가 이제 심한 것이 다른 대선하고 좀 다른 양상이죠. 예. 따라서 이제 지역의 사전 투표율이 이제 어느 후보에게 영향을 미칠지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예. 이를 두고 각 캠프에서는 이제 악연 인수,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선거 막판 보수 결집으로 이제 위기감을 느낀 지역 유권자들이 사전 투표에 대거 참여해서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은, 가장 높은 문재인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명을 제외한 19명이 19명이 현역 국회의원이어서 조직력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게 바로 이제 막판 쇠몰이 이거하고 영향을 좀 미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호남이 전략적 투표를 많이 했으니까 여러 가지 분석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쉬인데 전화 연결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수호 본부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얘기를 네. 쭉 들어보니까 특히 뭐 호남은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을 다 해서 그냥 투표장에 언제든 가기만 하면 되는 거고 TK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아직 3일 정도의 변수를 좀 더 지켜본다. 이게 좀 흥미로운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사전 투표율만 가지고 전체 투표를 좀 예상하기가 힘들어요. 예. 왜 그러냐면 지난 그 4.13 총선 같은 경우도 이제 사전 투표율 한 12% 정도 넘었는데 실제로 이제 전체 투표율 같은 경우는 지난번 총선 때보다 한 3.5% 정도만 이제 올라갔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연휴가 배치돼 있고 또 어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표율 자체가 좀 높은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5월 9일 날 투표가 얼마나 이루어지냐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사전투표를 다 해버리고 5월 9일 날 투표를 또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전체 투표율이 지금 2012년 선 같은 경우 75.8%인데 그거까지 과연 되겠느냐라는 지금 의문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 투표율 자체가 좀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도 솔직히 근데 현재 분위기는 조금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실제로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 이 분위기가 정말 선거에 대한 관심 때문인지 아니면 이제 연휴가 겹쳐서 연휴의 어떤 것들을 빨리 투표를 하고 놀러 가기 때문인지 이거에 대한 좀 정확한 분석이 좀 필요할 겁니다. 이걸 같으면 5월 9일 날 실제로 이제 투표율 자체를 해봐야 이제 알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어떤 나타나는 투표율로 보면 일단 호남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결정할 수 있는 이제 이 결정을 이미 마음속으로 많이 했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이제 경북 같은 경우는 보면 여전히 어떤 보수 표심 자체가 어디로 갈지 이번에 가장 특징적인 게 이제 보수 노마드라고 그래서 보충들이 어디로 갈지 지금 계속 지금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상황을 좀 보고 결정을 하겠다. 이런 어떤 의지가 좀 강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이례적으로 높은 사전 투표율을 두고 각 당도 3인 3색, 5인 5색 다른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양적으로 보면 젊은 층들이 많이 투표하는 때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뭐 저희가 젊은 층의 지지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예. 저희한테 좋다고는 보죠. 세대별로도 젊은 층이 많이 투표를 했다라고 보여지면 저희는 유불리를 굳이 얘기하자면 예. 어제 결과만 놓고 보면 저희한테 유리할 것은 없는 거였다. 물리는 잘 모르겠어요. 예. 잘 모르겠는데 호남 지역 그 사전 투표 분위기는 뭐 안철수 후보에 상당히 괜찮다 그렇게. 그러니까 조심스럽긴 한데 자유한국당은 본인들 유불리를 잘 모르겠다고 하고 문재인 캠프 측만 확실히 저 사전 투표율 높은 게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사전 투표율의 지지율도 평소에 나오던 그 여론조사의 지지율과 비슷하게 갈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 지지율이 가장 앞서고 있는 문재인 후보 측에서 유리하다 볼 것이고요. 동시에 이제 청년층이 조금 더 많이 투표를 한다고 보면은 청년층의 투표율이 높아지면 역시 그동안 청년층 지지를 받고 있던 문재인 후보가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또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지금 후보들끼리 보고 있으면 이게 쫓고 쫓기는 지지율이고 물고 물리는 지지율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유심이 가장 유리한 게 아닌가. 그 유승민과 심상정이.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20대 지지율이 이 두 분한테 좀 쏠리고 있거든요. 아, 오히려 지금 예. 나왔던 새 캠프보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건 누군가 하면은 오히려 홍준표 후보가 상대적으로는 유리해진다. 왜냐하면 애초에 자기한테 올 표가 아니고 문재인 후보한테 갈 표들이었는데 어허. 그것이 유심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수희 변호사님 네. 정말 사전 투표에 대한 그 관심이 뜨거운 게 이번엔 사전 투표용지가 2개다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요. 아, 그거는 지금 이제 가짜 뉴스라고 그 선관위 관계자가 확실히 이제, 얘기했죠.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한 업무방해나 뭐 이런 걸로 처벌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예. 식으로. 그러니까 저런 얘기는 그 부정투표,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허위 사실이 유포되는 건데, 저라면 이제 선거 질서가 진짜 어지럽혀질 수 있고, 그러면 그 지금 황교안 대행이 체제에서 지금 뭐 정부에서 뭘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가짜 뉴스는 아주 악의적이고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면에서 좀 이거는 경찰의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용지 두 종류는 괴담이에요. 여러분들 믿으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사전 투표율기가 워낙 뜨거워서 지금 논란이 가장 뜨거운 얘기가 저 축구선수, 전직 축구선수 이천수 씨 얘기인데 저 이제 투라는 문구를 들고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저게 기호 2번이 연상된다 그래서 문재인 이제 후보 지지자들이 이천수 이제 씨한테 벌떼같이 달려들었다는 이제 표현들 나올 정도로 막 이러는데 저 어떻게 봐야 그러니까 됩니까? 저도 제 SNS에 지금 민주당 측에서 저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하나 하면서 두 사람을 갖다가 이제 지명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지지를 뭐 한다라든지 뭐 이렇게 그 사람 올리면 그 사람도 이제 투표를 했다는 걸 또 올리고 또 두 사람을 밑에서 이제 하는 그런 이제 두 명이 투표를 하자 뭐 이런 지금 운동 같아요. 이제 그 운동 자체를 보면 지금 이제 저렇게 뭐 투만 2번 찍는 거 아니냐 이제 그 오해가 빚어졌는데 그만큼 지금 선거전 자체가 치열하다 보니까 이제 누구를 찍냐에 따라서 지금 뭐 적폐다 아니다 뭐 이런 논쟁도 벌어지긴 하는데 상당히 이 사전투표 열기가 낳은 하나의 결과이긴 한데 저는 이 근본적으로 말이죠. 예. 과연 이 사전투표 제도가 저는 이 적합한가 이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투표라는 게 보면 이제 어떤 투표 날짜를 정하지 않습니까? 예. 자, 그 날짜까지 정한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이 투표 많은 어떤 투표의 어떤 그 생각 이런 것들이 그날 이제 결정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편의상이 지금 사전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실제 투표율이 지금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프랑스 같이 결선 투표가 또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그날 투표를 하고 또 이제 2명이 올라가서 결선 투표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편의 때문에 지금 미리 투표를 하는 건데 예. 과연 그러면 이 남은 기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럼 뭐 그 민심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고 왜 우리가 투표 날짜를 딱 정해놓고 그날 하는 이유가 이 모든 상황이 벌어지는 딱 그날 날짜에 어떤 투표의 결심을 갖고 투표를 하라는 의미인데 두 가지 지금 결심이 있는 거잖아요. 6, 7, 8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 사전투표라는 건 제도 자체가 우리가 어떤 편의상으로 해서 투표를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도입한 제도인데 실제로 과연 제대로 된 민심을 과연 이게 반영하느냐
그런 문제에서 갖고는 제가 볼 때는 좀 이건 논쟁적인 주제가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투표는 투표 날짜 하루에 해야 된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 그날 못 하는 분들도 그 포기를 하는 건데 이걸 투표를 높이기 위해서 굳이 두 날짜를 정해서 두 개의 투표 날짜가 있는 제도 자체가 과연 타당하냐라는 좀 근본적인 문제긴 합니다. 뭐 투표하는 게 좀 쉬워지고 날짜가 많아 좋아졌다는 분도 있으니까 일단 개인적인 의견으로 일단 한번 정리는 좀 해보겠습니다. 뭐 투표율 그리고 이제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이 여러 가지 이천수 씨에 대한 여러 그 비난도 쇄도했었는데 그만큼 이 문재인 후보 측이 절실하다는 거겠죠. 문재인 후보의 오늘 발언 같이 들어보시죠. 결국 이제 선거는 간절함의 싸움이고 누가 더 간절한 모습을 보이느냐 따라서 선거가 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여라도 우리가 조금 우위에 있다고 조금이라도 느슨해지든지 또는 자만해지든지 또는 은행에 좀 실수가 생긴다든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후보도 절실하게 본인들 이제 꼭 간절한 마음으로 싸움이고 본인 스스로의 싸움이라고 얘기했고 각 후보들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번 대선 저희도 쭉 지켜보면서 유독 상대 후보에 대한 공격이 많았습니다. 이제 각 후보 지지자들이 본인 후보에 너무 몰입했다는 평가들이 많아서요. 이게 대선 과몰입증이라는 이 학술 용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저희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심리 전문가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대선 후보 중에 누군가가 이기면은 내가 이기는 거고 누군가가 지면은 내가 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운동팀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대선 후보를 갖다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다른 팀한테 지면은 전 국민이 전부 속상해하잖아요. 이기면은 굉장히 좋고요. 그 기분에 본인을 갖다 몰입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촛불 정국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흥분되고 다이나믹하게 흘러간 부분이 있다가 보니까 대선 후보를 놓고 편이 갈라져서 감정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직접 취재를 해봤는데 결국 편이 확실하게 갈라졌기 때문에 더 지지를 강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결론이 났어요. 좀 무서운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선거가 승부가 돼버린 거죠. 이제 이기고 지고 그런데 그게 재료성 게임처럼 돼서 그래서 저는 문재인 후보의 대통합 얘기, 협치 이런 약속이 정말 지켜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장미 대선 후에는 대선 후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대선 후에 우리나라가 지금 안보, 경제, 외교 모든 면에 있어서 참 위기라고들 다 공감을 하고 있고 같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예. 대선 후에 우리끼리 갈라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다시 끌어낼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어느 후보가 됐든 대선 후에 대통합 협치에 대한 약속들이 남은 3일 동안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전 투표 열기가 뜨겁고 이제 각 지지자들에 대한 몰입도도 대단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도 있는데 이분 얘기를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어제 구두를 벗고 운동화 신고 뚜벅이 옷에 나온 안철수 후보 오늘 모습 한번 만나보시죠. 치킨 받고 갑니다. 먹고 산다고 생각하고 합니다. 그러면 생선들도 훨씬 더 적게 나가면 많이 못 갖다 놓으시겠네요. 그렇죠. 작게 갖다 놓고 작게 사고. 예. 경제 제대로 푸는 거 제일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아유, 힘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철수 후보 측이 좀 뭐라고 얘기했냐면 체중 10kg 빠지면 지지율 10% 올라간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고 박사님 근데 이제 저 모습이 예전 5년 전에 안철수 후보를 연상시켰다고 해서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텐데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저 모습이 조금 더 일찍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또 있어요. 당에서는 도보 유세에 대해서 상당히 좀 반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본인이 이렇게 밀어붙이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유권자들과의 어떤 친밀감이라든가 그런 공감대 이런 걸 형성하는데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다니면서 직접 이렇게 접촉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초놈을 아껴야 할 시간에 저렇게 걸어다니면서 과연 얼마나 만날 수 있겠느냐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지금 메시지를 뭘 전달을 하겠느냐 저 상황 속에서 지금 아마 마지막 전략으로는 뭐 패권 세력이 다시 부활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그러니까 친박 패권에서 친문 패권으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개혁 공동정부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 또 심상정 후보까지를 포함한 그런 개혁 공동정부를 세우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결과는 뭐 지난 2012년에도 저렇게 뭐 이렇게 뚜벅이 유세를 한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좀 차별성은 그냥 대중들 모아놓고 또 뭐 율동하면서 이렇게 소리 나게 하는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성을 좀 기하는 것 같기는 하는데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메시지 전달 면에서는 좀 약하지 않나 해서 저는 그렇게 싹 권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요즘은 다 미디어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생중계를 다 하니까 뭐 굉장한 또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에서 이기면 모든 게 다 이기는 원인이 되고 지면은 똑같은 상황이 다 지는 원인이 되고 결과론적으로 이야기되는 겁니다. 20%를 육박하고 있는 사전투표와 각 후보들의 각양각색 해석 얘기까지 해봤습니다.